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설립 기념일을 맞아 전람회 형식으로 첨단 무기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최신 무기를 선보이는 국방발전 전람회를 열었습니다. 전람회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6형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5 시톳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전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람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정세 하에서 그에 상응한 군사력을 부단히 키우는 게 지상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이라면서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군비 현대화 명분으로 대북 억지력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로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자위적 권리를 훼손시키려 할 경우 결코 용납 않고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미국이나 한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세력이 아니라면서 한국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며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 군비 경쟁 프레임을 내세워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게 김 위원장 연설의 핵심이라며 특히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이중기중 문제를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북한의 그런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북한이 저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협상 여지를 주면서도 전람회를 통해 핵무력 증강 의지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협상의 의지는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 전람회를 통해서 북한은 사실은 단거리에서부터 중거리, 장거리까지 각종 탄도미사일에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식별 표시를 의도적으로 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에게 지금 대화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핵무력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이 열병식 대신 이례적으로 국방전람회를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이 정상적인 자위력 강화 차원의 활동임을 부각시키려는 계산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발표와 관련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2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정비해왔지만 한편으로 요격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겨냥해 최근 일본 주변에서는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상황에 근거해 정부로서는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은 전임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제1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일본 법원은 이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는데 김 위원장의 출석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 차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의 구두 변론이 오는 14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소송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북한 정권이 벌인 제1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속여 제1한인 가족을 귀국하도록 유인한 뒤 북한에서 굶주리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 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엔, 미화 9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앞서 VOA에 배상 액수보다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한 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법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독재자가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것. 이 소송은 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의 첫 민사재판으로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도 일본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the latest case to be brought up in a Japanese court, it's a civil case of course, is that there is responsibility for committing grave 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responsibility pursuant to the Nuremberg principles goes all the way up the chain of command, all the way up to Kim Jong-un.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지난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지만 김 위원장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배상금을 낼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일본 언론은 재판부가 첫 변론기 이래 원고 5명을 상대로 한 신문을 거쳐 당일 변론을 끝낸 뒤 추가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사전이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이 오빠 등 한국어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빠란 단어를 사용하면 최대 2년 노동교화형에 처할 정도로 한류 등 외부 문화를 배척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폐쇄성이 인민 대중 중심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84년부터 출판된 영국의 세계적인 옥스퍼드 영어사전 홈페이지입니다. 11세기부터 현재까지 영어권에서 사용한 60만 개 이상의 단어와 의미, 변천사를 보여주는 이 사전이 최근 한국어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빠, 대박, 먹방에서부터 K-드라마, 한국식 영어 표현인 스킨십, 파이팅 등 음식과 음악, 전통, 대중문화 용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측은 우리 모두 한류, 즉 코리안 웨이브의 정점을 달리고 있다면서 이것은 영화, 음악, 패션뿐 아니라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BBC와 미국의 CNN 등 주요 매체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최근 전 세계 드라마 팬을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 열풍이 이제 세계적인 사전에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출신으로 한국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하는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8일 VOA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한류 용어 추가 등재는 개방과 교류가 경제 발전과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는 선진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개방적이고 많이 발전해온 한국이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한국어는 다른 나라에서 외래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린 세상, 문화 교류, 그게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이런 한류 등 외래문화 접근을 중대범죄로 여기면서 처벌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3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40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설립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공개 소환에서 북한 지도부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 등으로 외래문화를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 지도부가 청년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남편이나 남친 등을 오빠로 부르는 등 한국식 말투를 쓰다 걸리면 혁명의 원수로 낙인 찍혀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등 외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화가 나고 이런 어이가 없고 상당히 BTS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거의 없고 그리고 파라사이트 영화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딱 하나일 것 같아. 그런 말을 언급한다고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그리고 진짜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냐고 이런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국 친구들은. 탈북민과 인권단체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K-팝을 악성 암으로 규정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지적하며 본인은 지난 2018년 한국의 여성 K-팝 그룹인 레드벨벳의 평양 공연 때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공연을 보고 이들과 악수까지 했으면서 암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선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진정한 인민 대중 중심 사회를 실현하려면 비사회주의 척결이 아닌 외래문화 수용 등 개방을 통해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한국 정부의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11일 뉴욕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가 3년 연속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2014년 12월 당시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주미 한국 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태 의원은 11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라면서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것이 선진국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인권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정치, 사회적 권리와 경제, 문화적 권리를 동시에 이끌고 나가야 한다면서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좌우 편향을 범하면 안 되며 항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단법인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인권 장학회를 출범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일 인권 장학회 출범식을 열고 해당 기관의 연구원과 북한 인권 관련 단체 근무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과 남북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상반기 내부 모금을 통해 영국 옥스퍼드대와 한국 국민대 석사 과정에 진학한 2명의 인권활동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이를 계기로 독지가로부터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1억 원을 후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장학회는 매년 확보된 장학금과 신규 후원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을 위해 앞으로 활동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